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2020년 9월 22일에 벌어진 사건이죠. 2020년 9월 22일 지금부터 그러니까 2년 몇 개월 2년 3개월 2개월 네. 그걸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9월 22일 저녁에 우리 서해 공무원이 지금 그 해수부 공무원이 서해에 있는 우리 공무원이 바다에 떠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았던 거지요. 그래서 그게 대통령한테도 보고가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이튿날 새벽 1시 청와대에서 서훈 안보실장이 관계 장관 회의를 엽니다. 그러니까 뭐 청와대 안보실에서도 거기 참석을 하고 당연히 국방부에서도 참석을 하고 해양경찰청장도 참석을 하고 해수부 장관도 와야 되고 뭐 통일부 장관도 와야 되고 국정원장도 와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와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외교부 장관입니다. 당연히 와야죠. 당연히. 그런데 서훈 안보실장이 왜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 구속영장을 보니까 외교부 장관은 관계장관 회의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소장에. 의도적으로 배제를 했다. 피살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살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두 차례 열렸습니다. 새벽 1시에 열리고 또 오전에도 열렸어요. 오전 10시에. 참석 대상자였던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을 의도적으로 배제를 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요. 가령 이제 이 외교부 장관을 뭐 불렀느니 안 불렀느니 뭐 그때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뭐 코로나 때문에 격리 상태에 있었다느냐 없었다는 이런 건 다 이제 지엽적인 문제고 왜 문재인 정권은 이걸 월북몰이를 했을까? 왜 서훈 안보실장, 왜 서욱 국방장관, 왜 박지원 국정원장 등은 이것을 주도하거나 묵인하거나 아무튼 동조하거나 왜 이 월북몰이를 그대로 다 한 목소리로 진행을 했을까?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죠. 문재인 정권 때문이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검찰의 그 공소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엔 연설과 대북 화해 정책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적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조선일보 보도도 아니고 11시 김광일 쇼의 주장도 아니고 검찰 공소장에 유엔 연설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여기 적시가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느냐? (2020년 9월 23일) 한국 시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그날 바로 그 관계장관 회의가 숨가쁘게 열리고 있던 그 시각 문재인 전 대통령은 화상으로 유엔 연설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올해는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반도에 남아있는 비극적 상황을 끝낼 때가 됐습니다.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 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 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종전선언입니다. 종전선언.
이때만 그랬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만 오면 언제부터? 2018년부터. 2018년 4월 달에 판문점 선언이 있은 뒤부터 계속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종전선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2020년 9월 23일에도 종전선언을 또 얘기하고 있고, 이 유엔 연설을 통해서 종전선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바다 위에서 총격을 당해서 피살되고 불태워졌다. 이것을 드러나게 하기 싫었던 겁니다. 라고 검찰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애만 그랬느냐? 그 이듬해인 2021년 9월 21일, 지금부터 불과 1년 몇 개월 전에, 1년 3개월 전에,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 또 뭐라고 했느냐? 유엔 연설입니다. 이번에도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기를 제안한다. 고장난 레코드 같습니다. 그 누구도 귀를 안 기울여 주는데 혼자만 계속해서 고장난 레코드처럼 반복적으로 그냥 마이크만 갖다 대면 종전선언, 마이크만 갖다 대면 종전선언.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그러면은 뭐 북한 쪽에서 아이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있습니다 이랬을까 봐 천만의 말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종전선언을 얘기를 했는데 사흘 뒤에 북한 외무성 부상 급이 확 떨어집니다. 북한은 외무성 부상. 뭐라고 했느냐? 종전선언은 허상에 불과하다. 종전선언이 현 시점에서 조선반도 정세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은폐하기 위한 연막으로 잘못 이용될 수 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기회 올 때마다 4번, 5번씩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뭐 비슷한 급, 하다못해 김여정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무성 부상이 발로 뻥 걷어차고 있는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미국하고 짬짬해가지고 연막전술 펴는 거지. 그런 대접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서해에서 북한군의 기총소사를 받아서 사망을 하고 그 유해가 불태워 소각됐던 겁니다. 그 당시에 뉴스를 보면은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할 때 유엔 총회장이 텅 비어 있었답니다. 사진으로 다 나옵니다. 청와대에서 공개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조선일보 신문, 종이 신문 한 분씩 구독을 하시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장담하실 수 있습니다. 부자 되십니다. 행복해지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팩트 중심의 인포메이션을 가질 수 있게 되십니다. 저희 조선일보 제가 지금 논설위원인데요. 저보다 지금 선배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위로 치면은 한 1%, 2% 안에 드는데요. 횟수로 치니까 37년, 38년 이 조선일보의 기자로 논설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건 다 몰라라. 저희가 어떻게 신문을 만드는가는 여러분께 제 얼굴과 이름을 걸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00명쯤 되는 기자들이, 어떻게 보면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민망합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꽤 엘리트 쪽에 속한다는 그 젊은 시절부터
정말 24시간 혼신을 다해서 취재하고 문장을 가다듬고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불편부당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새벽 5시에 여러분 집 앞에 갖다 배달하는 신문이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팩트가 신성한 것이다. 팩트가 신성한 것이다. 여러분 조선닷컴 이렇게 보면은 맨 첫 화면에 팩트 퍼스트. 팩트가 첫째다. 보수파냐 진보파냐 대통령이냐 뭐 야당이냐 누구냐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이게 우리의 퍼스트가 아닌 겁니다. 팩트. 팩트. 팩트에 목숨을 건다. 팩트는 신성하다. 팩트는 하나님이다. 팩트는 부처님이다. 그 손톱만한 팩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저 우리 신참 기자들은 몇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해내는 그 신문이 조선일보이고 우리나라에서 영향력 1등 이런 말씀을 또 제가 좀 민망합니다. 사실이니까 이것도 팩트니까 우리나라 영향력 1등 그다음에 우리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조사를 하면은 명품 신문 1등 발행 부수 1등 구독자 수 1등 밤새 취재를 하고 문장을 본인이 보고 데스크가 보고 국장이 보고 차장이 보고 부장이 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신문을 만들어서 30면의 신문을 집 앞에 딱 배달해 주는데 이게 1,000원입니다. 1,000원. 1,000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 높은 물건이 있다면 새벽 5시에 여러분 집 앞에 놓이는 1,000원짜리 조선일보일 겁니다. 지금 제가 번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577-8585 입에도 딱 올라붙습니다. 1577-8585 일로 전화를 거셔서 구독 신청을 하신 다음에 조선일보 유튜브 김광일 쇼 보고 구독하게 됐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 11시 쇼 이 제작진들이 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